꼭 한 특정 단체 사업장 이런 쪽 아니어도 되죠. 저는 저기 공투단. 지금 승부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의 취지에 맞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우리 지금 투쟁,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하나 돼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모으는 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승부사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저한테는 상당히 그쪽이 깊고 크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공투단 가면 만날 것 같아서 뭐 체협회 동지하고 공투단 동지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뭘 도로에서부터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치 이거 잘못하는 게 저거 같다 카메라 고발에 나오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계속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기업 아산 지회장 홍종인입니다. 여기는 지금 유성 굴다리인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 주에 공투단 동지들 그리고 체일배 동지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힘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체일배 동지가 이곳에 올라와서 저랑 개인적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투쟁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공투단 동지들이 결성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의 단장을 지금 맡고 있는 체배 동지, 제가 그때 이곳에 왔을 때 많이 늙었다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투쟁하면서 늙어가는 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투쟁하면서 한없이 그냥 늙어 보이기만 하는 것은 서글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으로 승리하고 다시 노동자의 봄이 온다고 하면은 늙은 주름살 하나하나 사라지는 이런 영양가 있는 투쟁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투쟁에 아직도 힘차게 그곳에서 천막치고 투쟁하고 있는 동지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또 우리 또 일배 형님한테 하나의 또 영상 편지죠 이게. 영상 편지 보낸 게 쑥스럽기도 하고 정말 힘든 그 고행의 그 시간들을 그 계속적으로 투쟁으로 몸으로 말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 점,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서 한번 따라가고 싶은데 또 제가 또 능력이 또 뭐 한계다 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제발 지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싸우고 계시니까 반드시 분명히 좋은 날들이 일들이 생길 겁니다. 힘내시고 항상 지지하고 있고, 연대는 많이 못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코오롱 투쟁 지지하겠습니다. 일배형 사랑합니다. 체협의 동지 투쟁.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맨날 그냥 현장에서 볼 때 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받아볼 때 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네. 제가 사랑합니다 할 때는 전혀 어색하지 않던데 이 엄기준 동지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 고맙죠. 고맙고 저보다 더 열심히 싸우는 동지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네요. 예. 지금 2005년 5, 6, 7, 8, 9, 10, 11, 12, 13년이니까 9년째입니다. 9년째. 2005년 2월 달에 이제 정리해고를 되었는데 2004년도에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8월 달에 노동조합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노동조합이 양보하겠다 그래서 임금을 동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작성을 해요. 불과 석 달 뒤에 11월 말부터 회사가 구조조정 얘기를 해요.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당하면 그 위로금 절대 주지 않는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빨리 하는 사람 순서에 한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조합원들이 이제 흔들리면서 2005년 2월 달까지 430명이나 강제퇴직을 당해버린 거고, 회사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노동조합이 이 정도까지 밀릴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회사도. 근데 노동조합이
훅 밀리니까 야, 이참에 밀어붙이면 완전히 작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욕심이 생긴 거죠. 430명 희망퇴직 인정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남아있는 980여 명 조합원들의 임금을 또다시 15%또 삭감하는 그런 양보안을 회사에 제시하면서 정리해고만큼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사장이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기 해고 2월 1일 합의서를 했는데 합의서 쓰고 17일 뒤에 2월 17일부로 78명을 회사가 정리해고를 해버린 거죠. 2월 17일 날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리해고 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냐 이렇게 해서 몇 명씩 지금 부서별로 찾아갔었는데 본사 노무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동지가 그 해당 부서 팀장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그 부서 팀장 하는 얘기가 뭐 코롱에서 당신 일 잘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 일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조별 회식 가면 노래방 가서 뭐 도우미를 불렀을 때 잘 못 놀지 않느냐. 그게 이유다. 이걸 웃으면서 부속품 같은 시기면 시긴 대로 일만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부당한 것을 지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는 불이기 어려운 거부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거죠. 이것은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정리해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파고드는 것이 부족했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 논리에 반박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몇십 명, 몇백 명 단위의 중소기업 같으면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코롱 같은 재계순위 23위의 대기업이 78명의 인건비로 인해서 기업이 살아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 과연 자본들이 정리해고를 무자비식으로 지금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코롱 앞이 그 도로 건너가 KC라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KC라는 공장이 2011년도에 정리해고를 했어요. 정리해고 하니까 와, 뭐 징글징글하게 싸워서 자본한테도 별로 득될 게 없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였는데 바로 앞집인 코롱에서 정리해고자들이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KC가 정리해고를 했다는 것은 미안함으로 남아있어요. 억울하죠. 억울하고 분하고 그 억울함이 결국은 이제 노동조합 선거까지 출마하게 된 걸로 연결이 된 거죠. 그 구대주입행부가 6월 달에 이제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하고 코롱 노동조합 10대 위원장 임원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정리해고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나서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자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거고,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자 위원장 선거에 당선되는 민주노총 역사상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의 조합원들도 그런 억울함과 분노가 굉장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해도 정기적으로 일하던 동지들이 희망퇴직을 하고 바로 다른 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코롱 정규직일 때 입었던 작업복조 다 입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정규직으로 일했던 동지들이 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지한테 농담처럼 툭툭 어이 하청 어이 도급 이렇게 툭툭 뱉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잖아요. 괴롭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조합원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죠. 좀 당신들이 당선이 되어서 이 나쁜 코롱, 정말 너무한 코롱을 좀 혼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선됐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저희들이 50명이 처음에 정투위를 구성했다가 투쟁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쟁 결과물이나 내용들이 이제 자꾸 절망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16명이 남아 있는데 그 16명도 생계 투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13명은 생계를 지금 나가 있고 천막은 저 혼자 거의 상주를 하고 있죠. 많은 동지들이 항상 찾아와줘요. 여기서 잠을 자는 동지들도 있고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은 정말 가끔씩 이제 날씨가 꿀꿀하든가 비가 내린다든가 뭐 이럴 때 워낙 많은 분들이 고맙게 해줬었어.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자전거 대여소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는 쪽 계통, 이게 빨간을 입고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딱 천막 치고 이랬을 때 막 무서웠대요. 그래서 감히 뭐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사도 나누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 좀 더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코롱 천일간의 농성 가는 유튜브를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날 이제 얼굴이 약간 부어왔더라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평범한 정말 노동조합이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투쟁이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 투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결국은 모든 정내고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92년도에 입사해서 8년 동안 조합원이면서도 노동조합 사무실조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어요. 노동조합 사무실이 무서웠었어요.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쟁행위 찬반 투표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저였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누군가 같이 한번 해보자, 조합 활동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해서 정말 얼떨결이란 표현이 딱 맞아요. 얼떨결에 조합 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것이 큰 경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커스를 이쪽 계통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분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자꾸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투쟁을 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밑바탕은 가족이겠죠. 이제 애들이 뭐 건강하고 밝게 이제 잘 자라주고 딸 얘기만 하면 뭐 이제 딸과 관련된 얘기는 뭐 하도 페이북이나 이런 데 자랑질을 많이 해가지고 지 사람도 물론 뭐 불평불만이나 얘기를 하지만 고단수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만두라고 막 언제 그만둘 거냐고 막 닥달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죠. 무슨 얘기냐 싶어가 뭐가 미안해 하니까 당신 지금 이 활동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대요. 그래서 그럼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일 자기가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팍팍 밀어주고 싶은데 돈 능력이 없어서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아니 사람 저기 그렇게 또 바뀌더라고. 그 수가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더 미안하게끔 사람을. 우리 정투기 동지들 섭섭해 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공투단은 삶입니다. 삶. 예. 그 엑기스. 예. 작년 7월 달에 기자회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7월 4일 날.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나는데 그 전에 이제 작년 1월 달에 희망 발걸음, 그다음에 3월 달에 희망 광장 이렇게 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같이 한번 함께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에 같이 공동으로 투쟁을 했었어요. 투쟁하는 동지들 속에서 그 동지와 동지를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구나.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공동 투쟁을. 그렇게 해서 7월 4일 날 공동 투쟁을 시작을 했던 거고 투쟁 사업장들이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절박하고 분노가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원래가 9년째인데 아직도 저는 코롱이라고 얘기를 하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치밀어 올라요. 네. 그 속에서 막 또 끈끈해지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네 거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건 거라. 이런 마음이 공투단에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공투단 계획이 골든브리지 쪽에 4월 달부터는 뭐 투쟁 일정들을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를 골든브리지 쪽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그게 공투단이고 아쉬운 거는 딱 고터리에서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16명 남아 있는데 원직 복지 가능하겠느냐? 우린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9년이나 세월 동안 왔는 과정. 처음에는 비록 내 문제를 갖고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리하고 제도 자체가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그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투쟁을 보면서 주위의 동지들이 와, 저렇게 열악하고 척박한 조건에서도 9년이라는 세월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온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것만 해도 우리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다. 그래서 결과물의 승리에 대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란 지금까지 버텨오는 과정, 이것이 승리라고 보는 거고, 우리 동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그만두고 코롱에 설령 복직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뭘 하더라도 투쟁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 자신감, 이거면 바깥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미처 공장 안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봐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투쟁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다. 우리하고 코롱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했던 코롱이 이 문제에 마듭짓자고 이제 나와서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것이 코롱 싸움의 마무리 시점일 수 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데가 이제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라서 얼마나 힘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동지가 부럽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본이 더 조급해야지 내가 조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기련 동지가 저보고 형님 할 때 제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 정말 너무 건강한 모습, 제가 성이 난 거죠. 못 먹는 술이지만 가끔씩 저하고도 개인적인 술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